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남대문 지점의 이상경 멘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시장 이슈부터 확인해 볼까요? 역시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하이브의 SM 지분 인수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반 설명은 좀 드렸으니까 주가적인 측면이라든지 우리 전문가분들이 보고 계시는 시각도 좀 듣고 싶거든요. 이상경 멘토부터 먼저 얘기하실까요? 네, 전반적으로 작년 4분기부터 시장에서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쪽이 지분 참여를 원하고 아마 네옴시티 건설에 들어서 그쪽 중동계 자본이 들어와서 추가적인 지분에 대한 확대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런 시기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흐름이었고 얼라이먼트가 주주 행동으로 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정상화를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밑단에서는 아시겠지만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리전 양상이 좀 벌어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쪽과 네이버 쪽에 관련된 시장에서 SM과 동맹 그리고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행동주의 펀드 즉 과거에 좀 업종이 다르긴 하지만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네. 주가가 거기서 추가적으로 한 80%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이브가 얘기한 공개 매수가가 12만 원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M&A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이슈는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기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해서 비중 확대하라 이런 관심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여하에 따라서 네. 시장에서 충분히 엔터주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이 좀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워낙 좋아하는 섹터고 ROE 기준으로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40% 나오는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하이브와 SM뿐만이 아니라 JYP가 역시 계속적으로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 밑단에 있는 제가 큐브엔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M과 하이브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두고 앞으로 이런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여전히 좀 매수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확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만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죠. 일단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SM하고 하이브. SM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공개 매수에 차라리 임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더 보유하는 게 낫습니까? 이 의견 물어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하이브는 오늘 시장에서 같이 동반해서 오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시장에서 하이브의 SM 인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이 SM 인수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이브는 투자 의견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다르긴 하지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엔진에 대한 플랫폼을 구글한테 넘긴 이후에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엔터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하이브가 지분을 확대해서 네이버 쪽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밑단에 있는 디어유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역할론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하이브를 중심으로 SM에 대한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아까 오후에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 과점에 대한 부분들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다시 또 재차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큰 시장에서 마켓 MS를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 탄생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SM보다는 하이브 쪽에 대한 비중 확대를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M보다는 하이브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그럼 SM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공개 매수 응하는 게 맞아요? 네, 업종이 다르긴 한데 네. 근화제약이라고 알보칠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종을 네. 공개 매수에 참여했는데 결국에는 공개 매수를 하는데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내용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공개 매수에 일단 참여를 하고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라든지 M&A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한 12만 원 가까이 왔으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3월 주총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마 하이브가 급하게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지금 이 이슈 좀 점검해 주시고
SM하고 지금 하이브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 외에 밑에 달려있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뭐 DOU가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좀 점검해 주시죠. 결국에는 이제 카카오에 대한 대응이 이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사우디 국부 펀드에 대한 부분도 대략 한 1조 2천억에 대한 자금이 일단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만약 추후에 물론 지금 이제 관련된 물량 말고도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번 SM에 대한 인수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아랫단에 있는 카카오 엔터에 대한 이제 자립형으로 1위에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디오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사실 음반이랑 이제 콘서트 매출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간접 매출에 대한 이런 콘텐츠 관련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이제 SM CNC라고 해서 이제 강호동이나 이 관련된 아는 형님 이제 제작이나 이런 콘텐츠들을 같이 등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만약에 하이브가 이게 SM을 인수하게 되면 물론 이제 위버스가 DOE와 같이 통합되는 플랫폼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결국에는 다양한 이제 콘텐츠에 대한 흐름들이 향후 매출 성장에서 크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만큼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 엔터의 뭐 스타쉽 엔터나 이제 아이유와 같은 다양한 이제 아티스트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누가 먼저 선점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엔터 1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만약에 카카오가 여기서 만약에 SM을 인수하지 못한다면 또 그 다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오늘 뭐 큐브 엔터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가 따로 여기 유통계약을 체결했던 만큼 또 큐브 엔터와의 관계도 있는 부분이고, 물론 YG 엔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타사 엔터에 비해서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들만 이제 레이블에 대한 부분도 성장 가치가 굉장히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이제 엔터사에 대한 이런 공룡 이제 네네. 관련된 M&A 이슈가 주기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DOU에 대한 의견은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브 안에 위버스인가요?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겹쳐서 도리어 DOU한테는 악재다라는 해석도 있고, 아니다. 결국에는 인수되면 시너지가 나서 DOU도 꽤 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뭐 하이브가 인수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물론 추후에 위버스가 하이브로 들어올지 DOE를 하이브에 죄송합니다. 네. 위버스에 들어올지 아니면은 위버스가 이제 DOE에 들어갈지 여부는 추후 좀 멀티 통합 플랫폼으로 좀 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모델로 크기 때문에 DOE 입장에서는 이제 하이브에 따라 관련된 결정 사항에 따라 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뭐 하이브가 인수하든 카카오가 인수하든 단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분리하든 통합을 하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이슈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양측 모두 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만 창업자의 지분을 가져가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그 이수만 회장의 지분이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카카오에서 CB를 사들이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오든 그거는 회사에 자금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돈이 들어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반면에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개 매수를 해주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지분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CB하고 유상증자가 되게 되면 지분이 희석되지 않습니까? 뭐 발행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이게 좋다는 아닌데, 어쨌든 M&A가 좀 활성화되고 뭐 여러 군데에서 M&A가 올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자, SM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죠. 아마 앞으로 계속 이슈가 나올 테니까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같이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챗GPT 얘기해야 되겠네요. 오늘 카카오가 코어 GPT 연내 출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챗GPT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카카오도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글로벌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챗GPT 인공 언어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 또는 검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경 멘토부터 이 이슈 좀 점검해 볼까요? 네, 과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전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다시 경기가 호황으로 갔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가격 조정이라든지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단순하게 테마나 이슈가 아닌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엔진을 구글한테 뺏긴 이후에 시장 MS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챗 GPT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져갔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초입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혜주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가장 우선적으로 앞서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긴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메타라든지 구글, 네.
그리고 심지어는 테슬라까지 누가 이 시장을 가져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빔이라고 하는 검색 플랫폼으로 제가 한번 구현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는 게 정리가 되고 그런 정리된 부분들을 다시 또 개선을 해주고 그리고 번거로움 자체를 굉장히 좀 줄여주고 효율화를 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화이트 칼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초입에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과거 금을 캐러 가는 미국 시장에서는 금을 캐러 가는 사람보다는 그 금을 캐러 가는 사람한테 팔았던 삽이라든지 말을 판 사람들이 큰 수익을 거뒀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기본적인 이런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그리고 확대되는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을 찾고 지켜보고 그리고 가져가는 좀 스터디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워진 멘토께서는 카카오의 이 코어 GPT 기대감이 좀 시장이 더 커질 걸로 보시나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네이버도 그랬고 뭐 어제 애플, 뭐 삼성도 어제 빅스비 관련 GTP 얘기를 계속 했던 부분인 만큼 물론 처음에 조금 전반적으로 좀 의심을 했던 거는 예전에 뭐 클럽하우스도 그랬고 AI 스피커도 나왔던 부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시초를 알린 부분이긴 했지만은 이제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번에 조금 분위기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네이버가 또 시장을 좀 선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오늘 컨콜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결국 오늘 카카오가 AI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까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코어 GPT 같은 경우도 2021년부터 이제 꾸준하게 이제 R&D 개발을 해왔던 부분이고 그만큼 이런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연내 서비스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물론 지난 화요일쯤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챗 GPT를 들여와서 서비스를 상용화시키겠다는 이슈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좀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챗 GPT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나온다 그러게 되면은 국내에 있던 개발사 이런 플랫폼 자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좀 크게 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보통 로봇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AI 같은 부분도 시장에 크게 나오게 된다 그러게 되면 일단 수급상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작년에 워낙 이제 공매도 물량도 굉장히 많았다는 종목 중에서는 충분히 나중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런 쇼커버닝 물량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는 또 이런 AI 관련된 뭐 ETF에 대한 수급도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SM 관련된 이슈도 있어서 카카오가 이 얘기를 내놨지만 시장에서 크게 이 이슈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SM과 관련된 이슈가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챗 GP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주변의 생태계까지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해 보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중국발 관광객들에 대한 규제가 이제 조만간 풀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 뭐 보니까 그 카지노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고 패션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같이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경 멘토 먼저 하시죠. 네, 뭐 전반적으로 공항 주변이라든지 공항 안에 들어가서 대기 시간도 굉장히 길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 사후 면세점이라든지 그리고 미리 구매를 하는 사전 쪽에서도 굉장히 매출이 좀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슈가 나왔듯이 단체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을 좀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좋은 흐름들을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전일 미국 시장에서 카지노 업종들이 좀 다시 또 재차 반등하는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마카오 쪽에 관련된 부분들 매출이 한 2년 동안 쉬었던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파라다이스 최근에 부킹률이라든지 룸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는 객실 점유율이 40%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75%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쪽에서 매출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아마 2분기, 3분기에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분기부터 주가가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움직이는 호텔신라 정도가 그나마 좀 관심권을 두고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명동에 최근에 나가보면 저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이 덜하고 고가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선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 있는 브랜드보다는 뭐 일본 쪽이라든지 유럽 쪽에 네. 대한 브랜드, LVMH 이런 식으로 좀 접근에 대한 시야를 좀 넓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워진 멘토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 이슈들이 뉴스에 일희일비하거든요, 사실은. 지속해서 좀 볼만합니까?
일단은 지속해서 좀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카지노도 굉장히 이제 그동안 작년 10월부터 일본 같은 경우는 무비자 허용이 되면서 먼저 파라다이스를 위주로 해서 카지노 쪽은 이제 올라왔던 부분이 실제로 매출로도 굉장히 좋게 찍혔죠. 그 일본 VIP 드랍액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하지만 중국 쪽이 대부분 35% 정도에 대한 VIP 드랍액이 비중이 큰 만큼 만약에 중국에 대한 유입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러게 되면 뭐 GKL 같은 경우도 최근에 12월부터 드래곤시티로 사업장을 면적을 그만큼 넓히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확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카지노주들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있고, 물론 코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빠르게 큰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최근에 태국에서도 카지노 합법화 얘기가 나왔고, 네. 센즈그룹 같은 경우도 뉴욕으로 카지노를 이전한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슬롯머신에 대한 교체 주기들, 2, 3년 동안 코로나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교체 주기가 나왔다는 부분에서 그런 LCD 관련해서 이제 좀 수주 부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던 부분이 그나마 리오프닝 중에서는 카지노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화장품 쪽은 어느 정도 이번에 LG생활건강도 그랬지만은 일단 매출이 찍히는 모습이 좀 나와봐야 좀 될 것 같아 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춘절 때도 좀 면세에 대한 부분도 뭐 그렇게 획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올라온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장품은 좀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좀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중국의 그 화장품 시장에 대한 우리 업체들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도리어 미국이나 북미 뭐 이쪽을 좀 더 시장을 넓혀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던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낫다라고 이화진 멘토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개를 좀 꼽아 주시죠. 뭐가 제일 나아 보이십니까? 일단은 파라다이스가 일본 비중이 굉장히 높고 네. GKL이 이제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GKL도 좀 괜찮게 보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롯데관광개발이 일단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케이스가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먼저 제주도 쪽으로 어느 정도 발빠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네. 같기 때문에 일단 탑픽은 롯데관광개발이고 두 번째는 GKL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드 이슈까지 같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상경 멘토께서는 뭘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리오플링주 관련돼 가지고는 오히려 엔터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에 말씀드린 뭐 JYP라든지 그리고 하이브 쪽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좀 관심권에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업종 같은 경우도 한동안 좀 굉장히 크게 좀 수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중국 관련된 제재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서 펄어비스를 중심으로는 좀 관심권에 두고 좀 서서히 좀 모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자, 은행주가 다시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은행 관련 섹터 연구원 모셔가지고 올해 전반적인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왜 우리가 은행주를 봐야 되는지 여쭤봤었는데 그때 나와서 말씀하신 게 올해 한 40% 정도의 추가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가셨거든요. 이 두 분도 동의하시는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비하면 사실 은행주들도 꽤 많이 올라 있거든요. 네. 이상경 멘토께서는 은행주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부동산 관련된 스터디를 좀 하면서 은행 업종 전반적인 스크리닝을 좀 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네. 정부의 좀 발빠른 대응이 은행 업종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과거 레그로인드 사태가 좀 발생이 되면서 오히려 서서히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PF 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실은 올해 상반기 이후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발생이 되면서 이런 빠르게 정부의 대응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부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배당의 부분들을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유효를 갖고 있고 현금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의 과정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관심은 두되 워낙 연말 정도만 움직이는 업종이고 그리고 워낙 채권 같은 주식이라 관심이 없었는데 그 밑단에 있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전북은행이라든지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을 가져가는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시 재차 앞선에 말씀하신 M&A 부분까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대 은행으로 정리가 된 큰 4대 은행 업종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밑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M&A 가능성을 갖고 있는 중소형 은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꼽아주실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저희 이제
신한지주 IR을 통해서 제주은행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전북은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플랫폼 갖고 있는 기업들하고 좀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재차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 뭐 전북은행 이런 중소 지역은행들이 훨씬 더 투자적인 관점에서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이화진 멘토께서는 은행주 의견 좀 듣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모 사모펀드 대표님께서도 이제 말을 했던 게 우리 결국 우리나라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흔히 이제 순자산이 대략 40조에서 50조 정도가 되는데 실제 시가총액은 대략 10조 정도가 되다 보니까 PBR 기준으로 대략 0.3배, 4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해외 은행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PBR이 1.4배인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PBR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슈를 내던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KB금융이나 이런 신한지주 같은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배당 부분이나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얘기가 네네. 됐던 만큼 그만큼 은행주들에 대한 좀 시각이 조금 달라진다는 측면에서는 예전과는 좀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해외 대비해서 어느 정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비율은 아직까지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지만은 최근에 1월달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좀 은행주는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탑픽 좀 꼽아주시죠, 우리 이화진 멘토께서도. 최근에 이제 네. 그 사모펀드 대표가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뭐 JB금융지주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이 더 강하게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다는 부분은 이제 PF 관련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같이 자회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하나씩 반영됐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이제 그런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추후에 또 다른 우려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의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 이슈가 더 부각되는 측면에서는 JB금융지주가 좀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가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주주행동주의의 타겟이 되면 아무래도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신 말씀으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어쨌든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주문하고 있습니다. 뭔가 레벨업 될 것이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와서 뭐 지배구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정부가 발빠르게 나서서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을 뭐 해줬다. 이런 부분도 아까 이상경 멘토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다음은 시장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죠. 1번으로는 휴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휴젤이 또 신고가를 갑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상경 멘토님. 뭐 추억의 종목이고 굉장히 네. 오랫동안 지켜봤던 휴젤 업종인데 아마 최근에는 상장되어 있는 경쟁 업체들도 굉장히 좀 좋은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 MS를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고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죠. 아마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임상이 됐고 많이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차 계속 좀 사용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아마 그리고 저희가 마스크를 썼다가 벗는 것처럼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전가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을 중심으로 최근에 유럽까지 또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연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다만 이제 그 상장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의 이런 재차 공시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갔는데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회사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장되어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회계 감사라든지 그리고 회사가 정말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투자하기에는 오히려 주주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재차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회사가 우량하고 정말 과점이 되어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장 폐지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데 휴젤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내용적인 부분이 좀 어렵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외국계 투자 지분이라든지 그리고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근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미 95% 이상 거의 매입이 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의 검토 정도 분위기지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공개 매수를 통해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젤에 대한 간단한 점검을 받았고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제가 대우조선해양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오늘 제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린 거라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갑자기 5% 이상 상승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꽤 많이 올라서 이거를 이 정도 주가 자리라면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갑작스럽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일단은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나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작년에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2021년부터 꾸준하게 수주 잔고가 이제 많이 쌓였다는 측면에서는 올해 굉장히 올해부터 실적을 내년까지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대중공업보다 이제 오히려 대우조선해양 쪽에서 LNG 수주에 대한 물량이 일단 많은 만큼 만약에 올해 한 중반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매출로 이제 인도 시점에 따라서 매출로 인식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관련 인수 이슈도 좀 있었던 만큼 그런 네. 부분은 뭐 추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나 결국은 조선 업황 자체는 물론 아직까지는 신조선가 지수가 딱 160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물론 이제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서 추가 수주 물량이 나올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조선업 관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뭐 탱커선이나 아니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저 수요가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와줘야 좀 조선업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또 기자재 같은 경우도 올해는 좀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우조선해양이 이전 고점이 26,000원이란 말이죠. 어떠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를 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일단은 이제 뭐 카타르 얘기도 작년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고 그만큼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도 2,000여 명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투입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인도 시점은 올해는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원 인력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좀 지원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이런 슬롯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왔던 만큼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투입이 된다 그러게 되면은 인도 시점도 한두 달 정도 땡겨진다 그러게 되면은 충분히 좀 가격대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자, 이상경 멘토께는 제가 농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농심도 한 7% 정도 급등이 나오거든요. 네. 실적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리오프닝 기대감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았는데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좋게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 중심으로 좀 시장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들어오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부분의 한 70% 정도 주가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어느 정도는 경기 방어주 형식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희석이 됐고 주가도 어느 정도 좀 싸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먹거리에 대한 가격 전가가 충분히 완전하게 됐다라고 좀 시장에서 보는 분위기여서 네.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라고 하시면 거의 52주 신고 찍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죠?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뭐 다음 주 뭐 미국 시장도 앞두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마트를 가서 물건을 좀 담아 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굉장히 좀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오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1분기, 2분기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은 급등하고 있는 종목 몇 종목 뒤에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농심, 휴젤 이렇게 살폈습니다. 저희 시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죠. 네, 먼저 이상경 멘토가 가져오신 종목 좀 보겠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우주의 꿈은 이제 현실이다. 얼마 전에도 한번 저희가 소개를 받았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저희 멘토들께서 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화진 멘토께서는 반도체 장비 넥스트 레벨, 넥스틴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방금 전에 이상경 멘토 먼저 하셨으니까 이화진 멘토부터 듣겠습니다. 넥스틴부터 얘기하시죠. 네, 일단 넥스틴은 이제 반도체 미세 패턴 검사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KLA가 한 90% 정도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넥스틴은 뭐 3, 4% 정도밖에 없기는 하지만은 하나씩 점유율을 좁혀가고 있고 그만큼 KLA가 기술 격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만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작년부터 미국과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갈등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넥스틴 공시를 보시더라도 저 중국 이제 반도체 회사에 대한 공급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SMIC나 이제 YNTC와 같은 회사들에 대한 공급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하지만 또 넥스틴 같은 경우가 또 인텔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좀 보고 있는 게 일단 2년 전부터 3D 반도체
검사 장비를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도 미국 이제 회사가 아직 개발을 안 한 만큼 먼저 선점하는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인텔도 좀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설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양산 과정에서 넥스트의 수혜가 일단 먼저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 네.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이제 수준은 이제 괜찮을 것 같지만은 워낙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하이닉스가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이제 캐펙스 투자 축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리스크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선제 반영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본격적인 반도체나 이런 관련된 설비 투자가 본격화된다 그러게 되면 네. 좀 넥스트가 가장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넥스틴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반도체 관련 시황 얘기하고 전체적인 전망 센터장 모셔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반도체 장비주도 괜찮다는 얘기 나왔었거든요. 같이 전략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우리 이상경 멘토에게 듣겠습니다. 네, 만약에 우주여행이 1억을 내고 우주여행을 갔다 올 수 있다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저는 1억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좀 찍고 있는데요. 빅뱅 탑을 중심으로 전 세계 글로벌 8명의 다큐멘터리를 찍고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안에 우주 여행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 쪽에서 우주를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고 오는 이런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할 텐데 오늘 AP위성을 중심으로 캔코아까지 주가가 오르는 건 이런 부분들이 일부분 공개가 되면서 주가에 좀 관심을 좀 받는 흐름인 것 같고요.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에 납품하는 주로 매출처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캔코아 같은 경우에는 나사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근무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국내 쪽에서 나사와 협력하는 유일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매출의 60%는 미국에 있는 텍사스 공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경남 사천에 최근에 6분기 연속 매출이 증가가 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서도 흑자로 돌아서는 기조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MRO 중심으로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객기를 화물선으로 바꾸고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고 이렇게 부품에 대한 수주 부분들 그리고 조립을 하고 납품을 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최근에 100억 조달을 통해서 공장에 대한 증설까지 진행을 하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4개 중에 2개를 IPO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트렌드라든지 꿈을 보고 가져가야 될 기업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작년에 탐방을 좀 갔다 오고 최근에 이 기업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좀 대화를 좀 나눠보면 굉장히 바쁘고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한국 항공우주를 중심으로 T50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방산업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향후에 우주 항공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육상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조금 계속적으로 트렌드 이슈가 될 수 있는 흐름이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흐름이라든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 한 30%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2대 주주가 SF플러스라고 하는 좀 멀리 보는 자산운용사가 좀 가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크지 않은 가운데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가총액이 2,100억이고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영업 EPS 기준으로 한 130억 정도, 내년에 한 250억 정도 본다라고 하니까 글로벌 P가 40배 정도 한다라고 보면 시총 기준으로는 한 3,500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 3만 원에 손절가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주에 대한 탐사나 개발 사업이 예전에는 정부 주도 사업으로 이루어졌었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스페이스X라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민간 주도로 조금 축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모든 정책의 핵심은 쥐고 있지만 민간 개발사들이 꽤 주목받는 세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두 분의 관심주까지 확인을 끝냈습니다. 이상경 멘토, 이화진 멘토하고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